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사장하는 남자 미사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해외 바이어와의 미팅 준비 노하우 대공개라는 제목으로 해외 바이어와의 성공적인 미팅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은요, 한국 기업들이 해외 바이어와의 미팅에 있어서 가장 많이 하는 흔한 실수 탑3 사례를 소개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흔하게 실수하는 사례인 만큼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 잘 참고하시고 실수를 방지하셔서 해외 바이어와의 미팅에 있어서 좋은 성과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팅 아젠다 미공유 및 담당자 미확인. 자, 여러분들은 혹시 해외 바이어와의 미팅 이후 바이어가 연락되지 않는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또는 관련 없는 바이어와 미스매칭이 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 이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오늘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요, 미팅하는 해외 바이어와 구체적인 회의 목적과 아젠다가 사전에 공유되지 않아서 미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사례인데요. A사의 경우에는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미국 디트로이트 소재의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자, 누구나 다 이름만 들으면 아는 굴지의 글로벌 회사이고, 그런 회사가 굳이 관심 없으면 우리같이 이렇게 작은 업체를 만나려 하겠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전에 미팅 아젠다 공유 없이 바이어와 만나서 미팅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미팅을 진행하였는데요. 미팅에서 회사 소개를 마친 후 바이어가 회사 소개 및 회사에 대해서 검토 후 향후 관련 있는 프로젝트가 있으면 연락을 주겠다 라고 언급을 하고 미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B사의 경우도 무역 상담을 통해서 바이어를 만나게 되는데요. 형식적으로 회사 소개를 하였고 바이어로부터 제품이 좋아 보이고 경쟁력 있어 보인다 라는 피드백을 받고 너무 좋아했지만 본인은 해당 제품의 구매 담당자가 아니니 해당 바이어에게 회사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다라고 언급을 하였고 미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추후 팔로우업을 하였지만 미팅했던 바이어도 연락이 되지 않았고 당연히 담당 바이어도 소개받지 못하였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자, 이러한 경우 대부분은 사전에 미팅의 목적과 구체적인 회의 아젠다가 공유되지 않아서 발생하는데요. 특히 한국 기업들이 해외 바이어와의 미팅에 있어서 이와 같이 효율적이지 못한 미팅 사례가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회사를 만나냐 또는 미팅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충분한 정보 공유를 통해서 비즈니스 가능성이 높은 회사와 목적에 맞게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Yes I can, 뭐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요, 해외 바이어와 협의 시 너무 거래하고 싶은 마음에 일단 할 수 있다, Yes I can이라고 답변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 두 번째 사례는요, Yes I can, 할 수 있다라는 답변으로 인한 이슈 사례인데요. C사의 경우에는요, 산업용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이고 그동안 해당 미국 업체와 오랫동안 거래를 하고 있었어요. 그 결과로 인해서 바이어와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서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수출 중재를 너무 하고 싶은 마음에 바이어가 요청하는 여러 제품 중에서 몇 가지 제품은 제품 개발이 가능하였지만 반면에 몇 가지 다른 제품들은 스펙을 확인해야 했지만 기존의 유사 제품의 생산 경험이 있기에 자신있게 가능하다고 협의를 하였고 이후 확인해보니 생산 제품의 스펙이 생각보다 까다로웠고 그러다 보니 제품의 단가가 높아지게 되었고 실제 예상 개발 시간이 오래 걸려서 납기를 맞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바이어인 미국 회사의 생산 스케줄, 제품 라운칭 스케줄, 판매 스케줄 등 모든 스케줄을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요. 이 이슈를 기점으로 미국 회사 내에서 그동안 쌓아온 한국 회사의 이미지는 온데가 없이 수직으로 하강하게 되었고요. 이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기존 프로젝트의 진행에 대해서도 위협을 받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혹시 거래를 하고 싶은 마음에 Yes I can, 즉 할 수 있다 라고 답변을 하셔서 문제가 될 뻔한 경험이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저의 어드바이스는요, 우리말에 급할수록 돌아가라 라는 말이 있듯이요, 급하고 중요한 프로젝트일수록 요구사항을 충분하고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yes or no, 솔직한 의견을 전달해야 신뢰를 유지할 수 있고요. 예전에 저와 굉장히 친하던 토요타 바이어가 자주 했던 질문인데요, 왜 한국 업체들은 모든 일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은 말이 바뀌냐, 이것이 혹시 코리안 스타일이냐?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 실제 현실적으로 진행이 어렵다면요, 어렵다고 솔직히 전달하는 것도 용기이고 실력입니다. 오히려 정직한 자세는 기업의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 No follow, no result. 여러분들은 바이어와 미팅을 하고 팔로우를 하지 않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의외로 많은 한국 기업들이 미팅을 잘하고도 팔로우를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아무리 미팅을 잘했다고 해도요, 액션, 즉 팔로우업이 없다면요, 수출 성략을 이루기 어려운 거 잘 아시죠? 그래서 그동안 저도 다른 영상에서도 수없이 많이 팔로우업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고요. D사의 경우에도요, 바이어와 협의가 굉장히 잘 되었고요. 미팅 이후에 바이어가 RFQ 패키지를 전달해 주기로 하였는데요. 이후 바이어에게 연락이 없다고 저에게 어드바이스를 요청을 하셔서 제가 그 대표님께 드린 첫 번째 질문은요, 혹시 미팅 이후에 바이어 팔로우업은 어떻게 하셨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바이어에게 연락을 하여 사항을 살펴보니까 바이어는 미팅 후에 그동안 바빠서 연락을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그렇지만 업체도 미팅 후에 팔로우를 하지 않아서 관심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미팅의 내용보다는 팔로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수출 유무가 결정됩니다. 꼭 미팅 이후 하루 이틀 안에 땡큐레러와 함께 미팅 서머니 보내시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해외 비즈니스에서 성공하시려면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해외 비즈니스 성공하시려면 이것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연락을 하였는데 회신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연락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해외 비즈니스, 즉 수출을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 오늘은요, 해외 바이어 미팅 시 한국 기업이 흔하게 하는 실수 탑 3 사례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 이러한 경험 한두 번은 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성공적인 해외 비즈니스 수출 성략을 원하신다면요, 꼭 이 부분 명심하셔서 해외 비즈니스 진행 시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수출 확대 및 수출 성공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You can do it. Have a great day.